야, 이 만남이 또 성사가 된다. 그러네요. 번개로, 급번개로. 번개로. 야, 진짜. 사실 2시간 뒤에 성공이라고 승민이 둘째 아들 팀내하고 그 시안이 팀하고 연습 경기가 있어요. 축구 하는 김에 해서 보기로 했지. 엄청 바쁜 사람이야 지금. 저는 각별히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니까 너무 영광입니다. 어디서 만났어요? 승민이가 아마 독일에 있을 땐가? 거기서 이제 또 한국 와서 맞아요. 그때 너 선수였었지. 있었지. 선수였었지. 네. 그리고 성공이가 시안이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아이들 그 나오는 그 육아 프로그램에서도 성공이가 몇 번 와가지고 같이 축구도 하고 막 맞아요. 그랬었거든. 성공이 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. 지금까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지.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. 뭐 보통 보면은 이제 탁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. 탁구를 왜 안 시켰어? 탁구는 제가 안 시키겠다고 애초부터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티켓십이 이런 거가 좀 우려됐어요, 사실은. 뭐 유승민 그렇지. 아들이구나라는 게 먼저 가는데 사실 축구는 그냥 똑같은 학부모 입장으로 저는 지켜보는 거거든요. 누구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. 근데 탁구는 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아빠만큼 또 해야 될 뭐 그런 거 거라는 있죠. 그런 예.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. 못해도 야 아빠는 저런데 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잘해도 유승민 아들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. 근데 이제 그 유승민 회장, 탁구협회 회장 그냥 라켓 잡는 순간 신동이라는 소리 들었잖아. 어떻게 맨 처음에 탁구를 접하게 됐어? 사실 제가 7살 때 그때가 88 올림픽 88 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막 유남규, 현정화 이런 분들이 막 금메달 따니까 탁구 붐이 일어났잖아요. 그렇지. 그걸 그때 무조건 네. 탁구장이 네.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.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탁구장을 하셔서 유치원 끝나면 아버지 만나러 이제 탁구장 간 거예요. 약간 아버님이 동호인이시니까. 탁구 잘 네, 동호인이시니까.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식으로 해봐야 됐다 해서 2학년 때 탁구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거죠. 사실 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. 왜냐면 제가 형제자매가 없고 혼자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운동을 시켜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공부도 잘했을 거 아니야. 아니 근데 1, 2학년 때는 공부 누구나 다 잘하지 않나. 원래 컨셉이 건방짐이니?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. 근데 5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내가 한 게임도 안 졌어요. 좀 약간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5학년 때 1년은 한 세트도 접은 적이 없어요. 그때 아마 좀 그런 신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탁구계에 좀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중학교 때 국가대표가 되잖아. 그 당시는 처음이었지. 그렇죠. 제가 최연소죠.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그 또래 대회를 많이 안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선수촌 생활을 국가대표가 돼서 태극마크를 달고 들어간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죠. 정말 대단하다. 정말 대단하다.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. 국가대표 타이틀 가진 선수한테 좀 떠줘야지.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.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. 와. 그때 그 윤한교 선수 이후로 이제 두 번째. 16년 만에. 16년 만에. 그때 상대 누군지 알아? 왕하오. 내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. 중국 이동국. 나랑 닮았다 그래가지고 계속 자꾸 나도 그때 머리가 짧았으니까 우리 애들 어릴 때 막 그 영상 보여주면 아빠 탁구 선수였냐고. 그 정도로 많이 닮았다니까? 그게 벌써 20년 됐어요. 와 세월이 진짜 빠르다. 진짜.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 자주 등장하더라고. 어쨌든 일화 하나 있잖아요. 혹시 알아요? 버스. 근데 그 정도로 열악했어? 원래는 그 전부 다 그런 거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. 네, 이 파리 올림픽 이 컨셉이 친환경 올림픽이었어요.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 같은 것도 최소화하고. 너무 더웠을 텐데. 근데 일단 처음에 올림픽 원래 가면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제가 딱 도착해서 선수단 격려를 하는데 여자 감독님께서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것 좀 건의해 줄 수 없겠냐. 그래서 차를 바로 그때 조치를 해줬고 또 선수들이 선수촌하고 경기장하고의 시간이 이 버스 사정이 막 돌아가고 처음에 안 잡히다 보니까 좀 근처에 숙소 같은 것도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좀 선수 언제든지 와서 쉬어라 해가지고 한 거고. 안 보이는 뭔가가 다 있었네. 그때 언론에 나와서 진짜 사기. 아니에요. 협회가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협회장이 출연금을 낼 수도 있고요. 협회장 능력에 따라서 기부금을 많이 모금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기업인이 아니잖아요. 부탁금을 회장 스스로가 많이 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나 이제 저는 그거 부족한 점을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한 5년 동안 그래도 한 100억 이상은 제가 모금을 한 것 같아요. 협회 재정이 그렇게 막 엉망이진 않아요. 왜냐면 저희는 그 모금한 거를 대부분 다 선수들한테 투자를 했거든요.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사비다 협회 돈에다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정말 그 발이 넓어. 진짜 누구 얘기하잖아 그럼 다 알고 있어. 형님도 아는 것도 신기했어요. 형님이 태릉에 들어간 적은 없잖아요.
태닝에 들어간 적은 있지. 있어요? 올림픽에 진출하는 모든 종목들은 다 한 번씩 들어와야 돼. 잠시 거기 들어가서 그렇죠. 불암산 한번 주말에 토요일에 무조건 음. 그거 한번 뛰고 그런 거 이제 다 전체 그 태닝에 있는 선수들끼리 전부 다 같이 뛰고. 이천수 선수님 유튜브 네. 누가 보라 그래서 봤죠. 다른 선수 다 제치고 1위를 맨날 하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. 아 진짜? 제가 좀 잘 떴어요. 나는 내가 1등인지 아닌지 모르지. 난 뒤에 있으니까.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. 종목마다 한 명씩 꼭 있어. 잘 뛰는 사람들이. 근데 뭐 저도 못 뛰는 편은 아니어서 그건 다 합쳐도 그렇지. 항상 10위 안에는 들었으니까. 아, 여자 탁구 선수 중에 한 명 잘 뛰는 사람 있었는데 탁구 여자 선수랑 나랑 비슷비슷하게 막 간 거야. 아, 저 여자 선수들한테 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약간 늦추더라고. 그때 재빨리 올라가가지고 진짜 간발의 차로 여자 선수들한테 이겼지. 그때 내가 한 5, 6위 정도 했었고 여자 선수로서 한 17위 한 거야 그냥. 그래. 남자들을 엄청 많이 제끼고 올라간 거야. 맞아. 아 형이 100명 정도 뛰는데 15등 16등. 그렇지. 그 정도 형이 많이 못 뛰는 건 아니야. 야, 그때 전성기였지. 힘이 코로 숨쉬면서 뛰어 올라갔던데.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2개 나왔네, 탁구에서. 탁구 동메달 2개. 예전에는 탁구 그러면 정말 한국이 잘한다고 막 생각을 했었잖아. 탁구가 강하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. 어느 정도 힘든 건지 좀 얘기 좀 해줘봐. 탁구를 잘 모르시는 국민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탁구를 잘 몰라도 중국이 기회 같은 건 알겠다. 얼마 전에 제가 중국 탁구협회장이랑 뭐 교류할 게 있어서 미팅을 했어요. 야, 우리 유소년 교류 좀 하자. 어렸을 때부터.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등록 선수가 550명 정도예요. 자, 그래서 몇 살부터 원하는 거예요? 몇 명 있냐 그러길래 우리는 5살부터 6학년까지 각 나이별로 10,000명씩 있대. 각 나이별로 10,000명 정도는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어느 그룹이랑 하고 싶은지 얘기하라고 거기서 딱 보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네. 단순히 인원이 많아. 아니 인구가 많은데 거기서 경쟁을 하고 계속적으로 축구는 가는 인구 많은데 못 하잖아. 걔네들은 이거는 개인 스포츠잖아. 축구는 단체 스포츠야.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중국은 대부분 잘한단 말이야. 탁구는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. 상대방. 탁구는 제가 거기서 훈련도 해보고 시합도 몇 회 뛰어봤는데 첫 번째 인프라가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탁구에 대한 열정이 선수나 지도자나 너무 많고 탁구를 치면은 거기서 성공한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요. 그러니까 대회가 끝나면 우리 보통 탁구 얘기 안 하는데 걔들은 계속 버스 타고 한 4-5시간 옮기면 계속 탁구 얘기만 해. 탁구 얘가 어떻고 제가 어떻고 탁구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. 술 마시러 나가서 탁구 얘기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탁구에 대한 인식이 탁구 치면은 국가에서 대접도 받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게 인식이 명확히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이제 공항에 딱 왔는데 한국 선수랑 중국 선수랑 다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중국 탁구하는 애들한테 다른 종목 애들이 메달리스트들이 와서 사인을 받더라고. 사인 중국에서 탁구 선수의 위치는 손흥민 같은. 네, 그런 느낌. 상상을 초월할 정도. 운동선수가 봤을 때 신기한 운동선수. 이동국 정도가 아니고 손흥민 정도. 그러니까 뭐 저 국자로 좀 맞으려고요.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애들이 탁구를 못 칠 수가 없다. 그리고 재밌었던 일이 유러피언 챔피언십의 여자 단지 16강이야. 각 나라가 다 틀릴 거예요. 독일, 포르투갈, 뭐 스웨덴, 뭐 스페인 다 틀릴 거 아니에요. 한 명 빼고 전부 다 중국계 귀화한 선수들. 아 진짜. 중국계 독일, 중국계 포르투갈, 중국계 스페인. 유러피언 챔피언십 16강에 중국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탁구는 영어 안 배워도 된다. 중국말만 하면 전 세계 어디 가서 다 먹고 산다. 참 대단한 거죠. 언제까지 한국에서 적수가 없었어요? 아니에요. 저는 적수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이기고 저고 이기고 지고 했었어요.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남은 케이스죠. 어떻게 보면 반짝한 게 아니고 제 스타일 자체가 모든 데를 1등하고 있을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. 이제 펜홀더라고 해가지고 단면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땐 다 그걸로 맞춰서. 지금은 전형 자체가 없거든요. 지금은 그렇게 없어? 없어요. 거의 양- 없어요. 양- 거의 안 써요. 양면. 왜냐면 공이 워낙 빨라지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정말 힘들거든요. 단점이 굉장히 많은 전형 중에 하나죠. 근데 관중이 보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움직임이 폭도 크고 기술도 화려하니까. 무슨 이거라 그랬지? 펜 홀더? 상대방이 펜 홀더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스파링 파트너를 막 해줬다며.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진짜. 아니 그게 이제 선수들 격려를 이제 처음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. 왔다 그래서 이제 연습한다고 갔는데 격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이번 혼합복식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펜홀더 찾기 어렵다고 했잖아요. 펜 홀더. 코치도 쉐이크핸드야. 봤더니 코치가 막 이거 갖다 되게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. 막 안 되는 것 같다가.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음 라운드를 할 선수 중에 한 명이 독일의 선수인데 이 그립인 거야. 야 그러면은 내가 뭐 서브라도 넣어줄까 필요하냐고 했더니 유빈이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. 라켓을 이제 펜을 멋있어. 라켓 쥐고 서브를 좀 넣어줬지. 같은 스타일로.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선수들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선수들이 필요한 거는 뭐든지 다 해야 되거든요. 그게 뭐 스파링이 됐든 뭐 볼을 주워다 주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 회장이고 뭐 부회장이고 상관없이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돌더라고요. 아 멋있었어. 그것 때문에 신유빈 선수가 이제 동메달까지 딴 거잖아. 아니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분이 좀 있네. 그렇다고 해서
지금은 조금 투자는 했지. 네, 어디까지 뭐 네. 좋은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? 아, 근데 정말 팀워크 좋고 특히 유빈이가 많이 주목을 받는데 본인이 스타가 됐다고 우쭐대는 게 아니고 언니들, 동생들 잘 챙기고 뭐 지도자까지 잘 챙기고 야, 그 신유미 선수가 동메달 2개 딴 거지. 동메달 2개. 혼합복식하고 단체전. 그냥 세 종목 다 4강을 갔어. 앞으로 이제 나이도 젊고 그래서 다음 올림픽이 더 기대되는 거 아니야? 잘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. 왜냐면 유빈이도 분명히 세계 정상을 목표로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스타가 됐지만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신동을 떠나서 이 친구는 이미 이 탁구 외적인 것도 다 갖췄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이기려면 조금 더 투자를 더 해야 돼요. 그리고 얘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에요. 인재 성장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올림픽이 더 기대가 되는 거고. 근데 그 색이 뭐 은색이 될지 금색이 될지는 그건 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. 만약에 이 친구가 다음 올림픽 메달색을 바꾼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또 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봐요. 만약에 본인이 목표가 스타라면 그냥 만족할 수 있지만 전 본인의 목표가 분명히 올림픽 금메달 그렇지.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려면 아마 본인도 좀 더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. 네, 우리도 투자를 옆에서 더 해줘야 되고. 다 이제 준비한 것대로 다 이루어졌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약간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성숙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. 이거 최근에 낸 책 같은데 어. 책에 나오는 강연 내용이야 이런 것들. 강연 내용이죠. 먹었으니까 또 애들 응원하러 아, 가야지. 네. 오늘 그 진팀 부모님이 밥 사는 거다. 아, 그래요. 그래, 애들 맛있는 거 먹여야지. 오케이, 그래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다. 가자. 고맙습니다.